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관심거리를 넘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최대의 일간지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즈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 현실, 문재인 보유국에 대해서 굉장히 패러디, 비판을 했는데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중국인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을 향한 성범죄,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풍지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정말 분노스러운 소식이죠. 프랑스가 20여 년의 좌파 치하에 완전히 그냥 학을 떼고 프랑스 국민들이 우파로, 그것도 아주 극오른쪽인 우파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호되게 당했던 프랑스 국민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기만했던 좌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자칭 진보 세력이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좌파 세력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우 세력이 급격히 세를 확장하면서 좌파 세력은 괴멸하고 있다고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피가로가 현지 시각 10월 7일 보도했습니다. 르 피가로는 좌파는 프랑스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 1에서 4위는 모두 우파였으며 좌파는 11% 수준의 지지율로 당선권 밖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지지율 1위는 현직인 중도 우파 성향의 마크롱이 24%를 차지했으나 프랑스 내에서도 극우 중의 극우라고 평가되어 왔던 언론인인 에리크 제무르 전 르피가로 논설위원이 17%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제무르 못지않은 극우 성향 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가 15%, 공화당의 그자비에 베르트랑 오드 프랑스 의장이 13%로 전체 유권자의 69%가 우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에리크 제무드 전 르피가로 논설위원인데요. 본선에서 과반 득표를 못할 경우에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는 프랑스 선거 제도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마크롱 현 대통령은 55%, 제무르 위원은 45%가 나왔는데요. 제무르는 최근 이민자 정책과 난민 문제, 동성애 문제, 무슬림, 경제 등 분야에서 프랑스의 현재 상황을 비난하며 이민자와 무슬림 추방, 시장 중심 경제 재건 등을 외치며 선풍적인 인기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마크롱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무르 위원이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임에도 지지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20여 년간 이른바 똘레랑스를 강조하며 좌파와 PC 세력이 활개치며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진 프랑스에서 드디어 국민들이 좌파들의 실체를 깨달았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작 시라크 그리고 사르코지 또 올랑드 이런 대통령들이 연속 집권하면서 다 좌파였죠. 특히 올랑드는 완전히 극좌파였고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이 이민 문제,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이민들이 오고 그들 중에 상당 비율이 무슬림이고 또 무슬림은 프랑스법보다는 꾸란을 따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프랑스를 잃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죠. 그래서 이 좌파들에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약간 중도 우파 성향이 있는 이 마크롱을 선택했는데 이 마크롱도 부족하다. 더 오른쪽으로 가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주가 펼쳐지고 있다. 제가 이 좌파,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마크롱 이전에 좌파 시절에 사르코지 시절에 오래됐죠. 그때 프랑스를 가봤던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이게 선진국이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하철 그리고 시내 정말 쓰레기더미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깨끗하죠. 비하면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분배 문제, 여기에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을 제가 잠시나마 조금 보기는 했는데, 야, 이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나라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라 덜 망했을 때 정신 차리는 게 낫겠죠. 우리 대한민국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좌파들이 오래 집권하고 나면은 나라 망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돈은 벌어보지 않고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귀에 솔깃 한 말만 하는데 그 귀에 솔깃 한 말 뒤에 있는 독약은 독소 조항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잘 될 것처럼만 이야기하죠. 마치 이재명이 10만 원을 어느 호텔, 마을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10만 원짜리 예약을 하면 벌어지는 일 해서 그 호텔이 제가 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가구 10만 원치 사고 그 가구 10만 원치 산 가구점은 뭐 식당에서 치킨 10만 원치 시키고 치킨집은 문방구에서 10만 원치 사고 이렇게 해서 예약 취소를 했는데도 10만 원씩 전부 다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 10만 원씩의 소득을 올렸다. 그래서 경기 지역 화폐 이 등을 통한 이런 지역 경제 우리는 이재명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전부 10만 원씩 빚지는 거.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속고 있습니다. 교육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고 있는 거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보유고 뉴욕타임즈가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자들의 성범죄를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중국인과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길거리와 지하철 등에서 일반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몰카 영상과 사진을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들이 한국 일반인 몰래 찍는 거 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우리나라 일반인들을 몰래 찍어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대거 게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틱톡에서 한국 스트리트캠, 한국 GFI라는 중국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길거리는 물론 지하철, 공공시설 등에서 몰래 촬영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상당수 영상들은 한국의 길거리 패션이라며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국내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촬영자의 성적 욕망을 채울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내국인 가운데는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인들은 영상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 게재된다는 점, 누가 올렸는지 한국 수사당국이 알기 힘들다는 점 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몰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요. 자국민에 대해서는 성차별 논란, 과잉처벌 논란을 들으면서까지 강력하게 단속하는 몰카 범죄에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법당국과 정부, 문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은 한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죠. 제가 앞서 프랑스 국민들이 열받은 그런 내용 중에 무슬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슬림으로 인한 사회 문제 굉장히 프랑스는 심각하다. 특히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고 중국인, 뭐 조선족 다 중국인이니까 그런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찍어 올리는데 우리 사법당국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걸 하려면 틱톡의 서버를 조사해 봐야 될 것이고 틱톡 우리나라 서버 아니죠. 그리고 중국에다가 범죄인 인도 또는 뭐 어떤 협조, 사법협조 청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대량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외교 문제 하기에는 중국은 상전이고 이 정부에게는 높은 산이고 우리 낮은 산이고 받들어 모셔야 될 자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SBS 유명 뉴스 앵커 하시던 분 몰카 지하철에서 몰카 찍어서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아웃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중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찍어서 중국인들의 눈요깃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또는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뉴욕타임즈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라마에 대한 분석인데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팩트 폭격이어서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 배경에는 집값 폭등과 실업 문제로 인한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라는 한국 경제 불안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3,82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펼쳐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이 작품은 9월 17일 공개 후에 넷플릭스 서비스 대상국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이 드라마의 흥행 뒤에는 국가적 경제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등장인물들이 가진 문제들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반영한다 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에 한국 서울의 집값은 50% 이상 폭등했고 가계부채가 급증해 경제 성장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며 청년들은 앞으로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라며 등장인물들은 이런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연상시킨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최근 부의 격차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라며 오징어 게임은 불평등과 기회 상실이라는 한국의 깊은 감정을 활용해 세계의 관객을 끌어들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는 마치 지옥처럼 묘사된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상황이 한국에서는 현실이며 이런 현실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아시아 최고 부유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인데요. 오징어 게임을 보며 헬조선을 비판하면서 아직도 37%의 문재인 지지율, 40%의 이재명 지지율에 표를 던지는 분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게임, 아니네. 오징어 게임. 네. 이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뉴욕타임즈가 도대체 왜 이러냐 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이런 정말 사회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가를 하죠. 돈을 준다. 마지막 최종자가 되면 3,820만 달러, 460억 원 준다. 할래? 안 할래? 해서 동의받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놀이를 하면 그 놀이에서 지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사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살 당할 건데 그래도 할래? 그래서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달고나 게임에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달고나 부러뜨려버리면 사살, 바로 사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슬치기 지면 사살, 줄다리기 지면 바로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알고 지내던 동료 후배를 칼로 죽여버리는 뭐 이런 건데 공포스러우니까 막 죽어가니까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나가봐야 밖이 더 지옥이다 여기보다. 여기는 마구마구 죽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저기는 희망도 없는 지옥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예요. 자, 분명히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놓은 것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 게임은 이제 그걸 다시 돌아온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이 이렇게 다 망쳐놓고 자신의 미래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대장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흑석동에다가 집 사고 땅 사고 다 개발 계획 알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니들은 구석에서 찌그러져 살아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문재인 전화 와서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대통령 뭐 국정 지지도 문재인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어요 라고 눌러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또는 뭐 이낙연 또는 윤석열 누가 좋으십니까? 이재명 누르는 사람들. 오징어 게임에 다시 돌아온 그 자들이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이야기고 너무나 통렬한 현실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난 대선 때 자영업자들 뭐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협회에서 문재인 지지했죠. 그리고 상당수 연예인들 또 가수들 문재인 지지했죠. 지금 문재인이 정치 방역하면서 자영업자들 지금 2년 동안이나 장사 안 되게 막아놨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문재인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직도? 지금 2년 동안 공연도 못하고 완전히 행사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가수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코로나,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운이 없어서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문재인이 자신이 비판하는 어떤 그 광장을 막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이 정치 방역 때문이라고 아직도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화배우 여러분, 탤런트 여러분, 자신들이 영화를 많이 찍고 싶은데 영화 찍어봐야 극장에 사람이 안 오니까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를 제대로 안 찍죠. 그거 문재인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면서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잘한다고 37%나 누르고 이재명 같은 그 더 최악의 인물을 지지한다고 누르고 있는 거, 오징어 게임에 다시 죽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라는 것을 뉴욕타임즈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신 차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최악의 이 살인 현장에 나를 그리고 내 자식을 집어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으려면 혼자 조용히 가야지 왜 내 주변과 내 자식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